김경래 OK 시골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원생활 요거는 좀 힘들더라. 가장 힘들어하는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막연하게 그냥 유유자적하고 전원주택 그림만 보고 온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정확하게 없는 사람이 우선은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부동산적인 부분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땅을 잘못 사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뭔가 목적이 있었는데 땅을 잘못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이용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활용할 수 없는 땅을 사갖고 포기하는 이런 경우 이런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살다가 살겠다고까지도 못 오고 중도에서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으세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뭐 어떤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와서 집을 지어 놓고 사는데 집을 잘못 지은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하나는 아예 그냥 하자가 있는 집, 부실 시공을 한 집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계획으로 집을 지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하자가 있는 집 지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계속 고치면서 쓰는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지었지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예전에 집 지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일반적으로 좀 크게 지었습니다. 대저택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좀 한 1년 지나면서 살아보고 후회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또 좁게 지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자비 좀 적게 드리려고 그냥 요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또 그거 살아보니까 좀 좁으니까 좀 늘리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 집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그 평수나 면적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하셔야지만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마당에 뭐 잔디 깎는 것도 일이라면서. 그렇죠. 자꾸 이제 체질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서는. 잔디를 심어 놓고 그거를 잘 깎는 사람이 있고 잔디를 심어 놓고 전혀 몇 번 해보거나 힘들어 갖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집을 지을 때는 마당에 잔디를 깝니다. 왜냐하면 멋있으니까. 그냥 그린이 딱 이렇게 펼쳐지고 그렇게 해서 해놓는데 그거가 손이 많이 간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남이 해놓은 거 보면 좋은데 실제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갈아엎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러면 그냥 잔디가 깔려있는 마당보다는 돌을 타일처럼 자금사원 바닥처럼 심어서 배수되고 뭐 관리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자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좋으니까 난 잔디 깎을 능력이 안 되고 능력이라기보다 뭐 시간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힘들고 나 그건 싫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잔디를 깔고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 1년 살아보고 2년 살아보다가 나중에 그거 다 갈아엎고 거기에 자갈을 깐다든가 데크를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지금같이 그게 힘드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 힘든 것도 한번 겪어보고 그것도 그 재미도 그게 재미라고 하면 그거 한번 해보고 나서 이게 재미없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걸 찾는 거죠. 그 집을 제가 뭐 살다가 내놨어요. 그러면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한 번 거래가 일어나는 게 제가 부동산을 내놓고 통상 얼마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뭐 7, 8년, 근 10년 동안 팔겠다고 내놓은 것들도 안 팔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거는 딱히 정리해서 얼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가벼운 것들은 아무래도 경관 좋고 가벼운 것들은 좀 빨리 좀 소화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어렵죠. 전원주택 뭐 한 채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회수가 가능한 비용일지 그것도 문제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주말주택이 되든 사실 그게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사실 없어요. 그냥 내가 거기서 얼마나 삶의 질을 높여서 사는가 그게 가장 큰 부가가치고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거기서 투자해갖고 어떤 투자 수익을 보겠다 그런다 그러면 사실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 같은 건 아니죠. 아예 고려도 하지 말아라. 예, 그렇죠. 펜션이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이것도 좀 그 소득이 되나요? 자기 생활을 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구도에서 펜션이나 카페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사업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펜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게 간혹 임대를 해서 펜션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펜션은 그게 이제 제도권 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에 있는 민박 개념인데 민박이라는 용어 대신 펜션 이렇게 일반화가 돼버렸는데 이 민박이 이제 그런 수익을 내겠다고 해서 무리하게 영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자주 나잖아요. 뭐 이렇게 화재도 나고 가스 폭발도.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좀 규제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올 2월 같은 경우는 지금 8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6개월 거주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니고는 민박을 신고를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규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귀농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러 가셨던 분들 같이 이렇게 뭔가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뭔가 거기서 수익 낼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게 안 됐을 때는 다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그거를 자기 비즈니스로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돌아가는 좀 규모가 크게 관광농원이라든가 이런 것 계획하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자리 잡고 투자한 거 대비했을 때 수익을 내고 하는 건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요즘 뭐 귀농 이야기 나오면서도 그런 어떤 귀농 창업이라든가 지원도 받아서 하고 이런 그런 수요들은 많아요. 꼭 이렇게 단순하게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전원주택 짓고 노후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그룹도 있지만 창업이 되든 창농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약간 만약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 밭농사든 논농사 안 하시겠지만 밭농사를 한다면은 주로 많이 찾는 작물이 있나요? 좀 소득이 높은 작물?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보면 이 유행 따라 버섯을 한번 쫙 할 때도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이런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물들이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 가는데 그게 제가 옆에서 보면 그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뭐 유행처럼 이렇게 왔다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잘못 발담갔다가 피해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처음부터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 뭘 알아봐야 되는지 조금 이따 2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경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